지난 여름 전국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춘천을 찾았다. 전국 장애인 가족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 참석을 위해서다. 축제 대회를 각 시도에서 공모 사업을 한 결과 제 강원도가 당선이 됐고 장애 여러분들을 같이 화합하고 장애인들에게 수상 레포츠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특별히 준비된 것이 있다. 앰뷸런스도 좀 대기시켜놨고 특히 이제 이번 대회만큼은 안전을 유의하라는 그 얘기를 해서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걱정과 달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된 축제. 장애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맞춰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좀 설레고 좀 그렇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무서운 거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도우미들이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데 우선 뭐 전문적인 도우미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도 참석하게 됐어요. 운동을 함께하면서 존중받고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운동하기를 바라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한 카약 대회. 꽉 잡아야 돼 거기. 예, 그렇죠. 예, 잘하셨습니다. 네. 앉아 계세요. 앉아. 더 앞으로. 이 발치고 여기 요원이요, 요원 선생님. 저 받아요. 더우니까 이거 하나 더. 네, 더우니까 붙으세요. 지체, 지적, 청각, 시각 4개 장애 유형의 전국 장애인 가족 약 100명이 참가한 전국 최초로 개최된 수상 스포츠 축제.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편견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카약은 물론 수상바이크, 동력보트, 슈퍼워터 슬라이더 등 장애인이 못할 운동은 세상에 없었다. 대문박 스포츠가 활짝 열리는 순간이다.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열기가 대단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통합체육보급 교사 연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통합체육 수업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 인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운동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차이를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교사의 어떤 자질, 교수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장애 학생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 또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들을 잘 익혀서 수업에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 수업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 수업을 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이 통합 체육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은 자신감을, 비장애인 학생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통합 체육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일반 학교 통합 비율이 70%에 달하는 시점에서 장애 학생 체육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은 절실했다. 장애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눈을 가린 채 운동을 하며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선생님들. 고민도 소망도 많다.
장애 학생들이 더 쉽게 이렇게 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체육 활동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당장은 주변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적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적장애 학생들도 이제 체육 활동에서 기능이 높은 학생들도 있고 낮은 학생들도 있는데 높은 학생들은 일반 학생만큼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낮은 학생들은 한없이 낮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지도 체육활동 지도하는데 제가 다양한 맞게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배우고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운동 인지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오랜 과제였다. 선생님들의 준비로서 이러한 통합체육 연수가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배우셔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서 단 몇 개라도 적용을 한다면은 통합교육, 통합교육, 통합체육이 정상화되는데 이제 일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교육적인 어떤 주관은 장애 학생, 일반 학생 별로 구별 없이 그냥 학생인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적장애나 또 발달장애 학생들, 능동적이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어떤 것을 학습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육 활동을 계속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평생 늘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실체 활동 할 수 있는 경험이 없겠죠.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사실 재활체육의 생활화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재활은 기본적인 개념이 일상생활 복귀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지원, 이제 치료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에 와서 좀 더 나은 삶의 질 이거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체육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체육 활동 참여의 활성화라는 거에 이제 기본 전제는 본인이 일단은 체육 활동을 좋아하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장애인들 스스로 움직임의 제한점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내가 체육 활동을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사실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들도 있었고 주변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 전환들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통합 합격 교사 중 약 60%가 통합체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장애 학생을 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수체육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 중 약 70%가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어려움은 많겠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일 것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독일. 대다수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는데 이 중 95%는 클럽에서 활동한다. 클럽은 독일 체육의 근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의 휠체어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의 경우 180시간 수업을 이수하면 누구나 딸 수 있으며 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Schwierigkeiten geht schon gut voran. Am schwierigsten ist es, hier mit den Rädern zu lenken. Aber dann habe ich was gefunden, damit man es leichter lenken kann. 초등학교에선 휠체어 조작법을 모두가 배우고 있다. Klaus Herzog ist querschnittgelähmt und sitzt seit 30 Jahren im Rollstuhl. Er möchte den Grundschülern vermitteln, wie viel man mit einem Rolli machen kann. Wie kann man Rollstuhlprofi werden? Man muss viel trainieren, man muss viel Energie da reinhängen, aber dann sollte es halt so sein, dass man auch eine leichte Behinderung hat.
um Rollstuhl-Profi zu werden. Jetzt hast du noch eine Frage. Aber Übung macht den Meister. Das stimmt. 독일에 있는 100개의 휠체어 운동 클럽 중 90개는 부모가 시작한 것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휠체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프란츠의 아빠 또한 그렇다. Unser Kind sollte normal sein und auf jeden Fall nicht im Rollstuhl sitzen. Da waren wir, meine Frau und ich, uns auch ganz einig und das war unser Ziel. Und irgendwann sind wir dahin gekommen, dass wir gesagt haben, wichtig ist, dass Franz sich wohlfühlt. Und wir können jetzt feststellen, dass er sich eben in bestimmten Situationen im Rollstuhl wohler fühlt, als wenn er mit seinem Handicap zu Fuß läuft. 외국에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된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재활수단 중에 의료 처치 이외에 가장 좋은 재활수단이 뭘까라고 이제 많이들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좋을 것이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체육 활동을 수단화해서 신체활동 참여를 수단화해서 재활 영역에 중재수단으로 집어넣었을 때의 효과가 가장 컸고요. 의료적인 효과도 있었고 개인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러한 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활동은 중증장애인들 특히 움직임의 제한성이 더 큰 분들에게 더 중요한 활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장애인 790만 명 중 주 1회 이상 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은 현재 18.2%밖에 되지 않는다. 비장애인들의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이 47%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실정이다. 일본은 1964년 하계 패럴림픽 이후에 두 번째로 하계 패럴림픽 유치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それは文部科学省が進めている総合型スポーツクラブの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その中で障害のある人と一緒にやったことがあるというクラブは少しずつは増えてます。ただまだまだ教える人も知識がないとやっぱりどうやってやっ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今はうちのスポーツ協会と日本体育協会とかが一緒に連携して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すれば地域のスポーツクラブで障害のある人を受け入れられるのかっていう研究をして、テキストを作ったりとかですね、今まさにそれを進め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よね。 일본의 장애인 생활체육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클럽을 통해 이루어진다. 2살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류타루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 주니어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류타루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아빠다. 車椅子のテニスをまずやれるところがなかったんですね。例えば健常な子供だと地域のクラブに行きますよね。テニスクラブだったりサッカークラブ、水泳クラブに行きますよね。ですけど例えば今回テニスの話でテニスクラブに近所のテニスクラブに、車椅子ですけどテニスさせてもらえませんかってお願いに行ったんですね。そうするとやっぱり受け入れてはもらえないんですね。で、いくつか行ったんですけども結局ダメで、もう作るしかないと思って作ったんですね。 처음 클럽을 만들고 시작할 때는 2명이서 시작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는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테니스를 친다.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가 생김으로써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목표를 갖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 종종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운동을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은 부모일지 모른다.
そうですね、好きなスポーツを熱中してやることで目標が見えたり、友達とそういういろんな話もできたり、体が動かしたりできるので、すごいなんていうか自分の生活にも役立ってる。目標は何ですか？目標はグランドスラムに出ることです。どうか夢は叶えるものなんですか？いや、頑張れば頑張りたいです。そうか、亮太郎君はうまいですか？実際にやってみて。はい、うまいです。ずっとちっちゃい時から亮君をに見てきて、ずっと変わらぬ強さで。 휠체어를 타면 운동할 때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다. 휠체어의 경우 돌면서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할 때 턴이 필요하다. 때문에 순발력은 필수. 일주일에 한 번은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한다는 아이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とやっぱりもう年齢も同じぐらいなので、特に車椅子健常者って関わらず関係なく一緒にできてます。もう友達同士で一緒に同じスポーツを楽しんでる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すね。ペアワークの中で一番難しいところどういうところですか？走るなんか僕遅いんで走るのだからガーって漕ぐのが自分にとっていろんななんか楽しい時も辛い時もやってきたのがテニスなので、そのもう人生の中の本当大事なことテニスやらないとやっぱり今の自分は成り立ってないので、私にとって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くれたものです。 장애아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선 부모의 지원이 절실하다. 휠체어를 탄 채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なかなか車椅子テニスを教えてくれるところは少ないので、うちもちょっと遠くから来てるんですが、やっぱ連れてきたりとか、ですね。やっぱサポートは必要ですね。なかなか。その代わりなんかこうテニスコートに来ると子供を見るとまた生きがいを感じ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今は本人がすごい楽しくやってるので、好きでテニスをやってて、一応成長もしてるので、一応こちらとしてもサポートしがいがあ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これでやる気がなかったら多分サポートし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선 나라의 정책이나 법적인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다. 일본 휠체어 테니스 선수권에서 우승은 물론 일본 내 굵직한 대회의 상은 모두 휩쓸고 있는 료타로. 료타로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휠체어를 타는 아이가 료타로 혼자라 걱정했다는 아빠. 지금은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료타로를 보면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워갔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갔다. 교실 안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끔은 불만일 때가 있다. 달리거나 줄다리기를 할 수 없는 료타로는 운동회에서 기록 담당을 맡았다.
どうですか、運動をやってよかったなというところは。体を動かせるからなんか活発になった。活発になったの？どういうところで、自分が思ったところでどういうところが活発になったの？なんか体力とかついたり、なんか遠くとか走っていく時も自分で声でいけるし。 다른 아이들처럼 두 발로 달릴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에는 26개의 장애인 전용 또는 장애인 우선인 스포츠 센터가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오더라도 센터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큰 거울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다. 車椅子、我々でしたらすぐに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車椅子の方が振り返ることが難しい場合に鏡を見て、後ろから来るからもうちょっと前に行こうとか、来ないからここでもいいなとか、このまま出ていこうとかいうような形で前の鏡で判断できるように鏡がついています。なんか全部なんか黄色になってる。これはあれですね、点字ブロックといって視力障害の方がの誘導のブロックですね。トイレであったりとか更衣室とか各スポーツ施設まで点字ブロックがつな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센터는 현재 회원이 약 20만 명으로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한다. うちのセンターは利用料はいただいてなくて、宿泊施設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泊まる時にだけ1泊1500円はいただくように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施設を利用するのにおいては、利用料はかかりません。利用料がゼロだと運営するのにお金結構かかると思うんです。そうですね。基本的には我々は指定管理者なんですけれども、運営費は東京都から委託されていますので、東京都の条例の中で、利用料は取らない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そこの部分は全部東京都の方からのお金で賄うようにしております。 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기구를 갖춘 이 센터는 수용 인원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회원을 받을 수 없다. (60세) 이상이 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업 프로그램. 공과 발을 사용해 뇌의 활동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다. 12년 전 한쪽 얼굴에 마비가 와 이곳 센터에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중급 지도원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59세의 후쿠다 아키라 씨. 그에게 운동은 어떤 것일까? スポーツはなんとかそれじゃなくて幅広くリハビリをやっていく上でリハビリっていうと嫌なもん辛いってなってるんだけど、水泳とかそういったと割となんですか楽しみながらできるんでそういったようないいですよね。はい。 じゃあ今後どれぐらい利用したいんですか。もしくはあとどれぐらい指導したいんですか。ここで続けられる限りやりたいですね。は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연간 운영비는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 수선비를 포함해서 약 3억 엔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다. 최근 센터에선 적극적으로 센터 홍보에 나서고 있다.
あと実際に、センターの方にそういう看護師さん PT さんとかに来てもらって関連を見学してもらってセンターの良さを知っていただくだとかっていうような取り組みっていうのはここ数年やるようにはしています。で外のっていうところは地域振興事業っていうのは、数年前からやるようにしてまして、地域の例えば区の体育館とかにうちのセンターの利用者さんと一緒に行くっていうようなお出かけクラブみたいな形であったりだとか、あとは、地域の体育館で行っている、体育館で、障害のある方々も参加できるような教室を地域の区の方々と一緒に共催で実施をするとかっていうような形で地域振興という点では今ですね活動をしています。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중증 장애인은 거의 대부분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1974년의 일이다. 생활체육이 사회 속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흔히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인내와 일관성이 요구된다. 올해 75세 시각장애인 우치무라 씨. 극도의 약시를 갖고 있는 그가 평소에 하는 운동은 마라톤. 앞이 안 보이는 그와 세상을 이어주는 것은 있으니 바로 반죽근이다. いろんなタイプでこれをねこの人はこうして持ってるけどこれをこう巻いてこう持つ人もいるしもっともっと短く1個2個3個でこうやってやる人もいるしいろいろある。で彼はちょっと肩が痛いので長めにしてなるべく負荷をかけないように手を振らない特殊な走り方。で速い人はもう手をこう曲げてくっつけて速い人遅い人はこれで 흔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달리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주자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괜찮다. 달리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아지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라톤 대회도 많이 생겨났다. 반주자의 역할은 우선 안전과 완주.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고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운동을 끝내게 돕는 것이다. 平成元年からだから28年走ってます。28年ずっとマラソン。走りは今の人生の中で何割ぐらいですか？まあ今 50% 以上ですよね。もう仕事も少しずつ鍼灸院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うだんだん仕事も少なくなって、でまあ仕事疲れるから、など走るのがやっぱ楽しいですよね。週沖本さんと日曜日と木曜日勤めるから、それは楽しみでさ。 でまたその後は楽しみでしょ。いっぱい反省会。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나빠진 그에게 맹학교의 선생님께서 추천해준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다. 10月16日ね。タートルマラソン. 처음에는 억지로 들어왔지만 정말 재미가 있어서 지금까지 28년째 계속 달리고 있다. 운동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과연 무엇일까? やっぱりね、健康になりました。それまでは私小さな商社に勤めてたんですけど、まあ仕事も遅くまであるし、で結構飲んだりして、まあいろいろ健康上、まあちょっと血圧が少し高いとか、糖尿の病の糖尿病じゃないんですけど、それが今ね、マラソンジョギング始めて、もうすごく健康、本当すごく健康になりました。お疲れ様。お疲れ様。 시각장애인 우치무라 씨와 월요일과 목요일 2번 달리는 반주자 오키모토 씨. 그가 요일마다 함께 달리는 사람은 모두 다르다. 시각장애인은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반주자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반주자 오키모토 씨. 最高ですね。うちで飲むビールの100倍うまい。100倍は10倍ぐらいうまい。例えば沖本さんが他の地域に引っ越ししてしまいました。はい。そうするとパートナーはすぐこう探せるんですか、伴走者は。私もこういうアキレスっていうこれとか、それから横浜に八総会というグループがあって、そこにも所属してますから、どこから誰か探せます。 장애를 떠나 누구나 원한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을 삶 속으로 이끌어낼 전문 지도자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장비가 조금만 틀린 것 뿐이에요. 근데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점 정리는 간단하게 20-30분이면 여러분들이 귀에 쑥쑥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묶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렇죠? 개최 시에 하나를 묶던 두 개를 묶던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는 취미가 아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지도자 육성은 절실하다. 한 가지 종목만 열심히 해서 그 종목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심판을 보거나 해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저는 최소한 한 종목이 아니라 두세 종목 정도는 특수학과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생활 치육이 부족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이다. 국내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때론 사치일 수도 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 특수체육 비용은 부담되기 쉬운데 이를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 자, 우리 출석 불러보겠습니다. 에이스 홍성호 박수 쳐주세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은 출석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이들 기본적인 체력 활동 중에 건강 관련과 기술 관련 체력이 있는데 저희는 건강 관련 체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그룹 수업입니다. 대그룹으로 설계가 됐고 아이들이 지금 15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저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강사 1명에 보조강사 3명, 총 4명의 선생님이 메인으로 참여를 하고 대학에 있는 학생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공성근입니다. 아,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체육하러 왔습니다. 어떤 체육이요? 몰라도 돼요.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다수의 전문 인원이 투입되려면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료로 수업을 받고 있었다. 체육관 무료 대여는 물론 수업료 지원까지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어떤 운동할 때 제일 즐거워요? 어떤 운동할 때? 배드민턴. 배드민턴? 선생님 1월 달에 했던 배드민턴? 그리고 또 할까? 지금 하는 플로어볼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다. 아이들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같은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범건 박사가 선택한 것은 기존의 1:1 수업이 아닌 대그룹 수업.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누가 봐도 독특한 방식이었다. 맨 처음에 이 수업을 딱 봤을 때는 전공생 입장으로서 그때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센터나 시설이나 복지관에서는 1:1 수업이나 치료 형태로 특수체육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여기 교실에서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대그룹 특수 교실이 그렇게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최봉원 교수님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자기 호명 반응을 그것조차도 안 배웠던 애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지금 어찌됐거나 4년 차이긴 하지만 나중에 못 받을 때 저희 아이가 너무 섭섭해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고민은 계속된다.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필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특수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꾸준한 교육이 절실하다. 대한 부분입니다. Where, when, 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그래서 저는 부모 참여를 강제화시켜버린 거죠. 아이하고의 상호작용도 늘고 선생님의 티칭법을 보면서 아하, 저렇게 지도하는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제는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돈 받아서 하시는 분들을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제가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적극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 프로그램마다 매번 내부의 이런 노력 덕분일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 장애인 체육을 제대로 공부하고 전공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 체육을 제대로 공부하신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장 전문가의 어떤 작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게 만들고 생활체육을 저변학계 확대시키는 어떤 내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 펀딩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장애인 유관기관의 프로포자를 통해서 공모 사업을 따낸다든가 등등 이런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좋은 강사분들께서 저에게 정말 알기 쉽게 특수체육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이걸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 많은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습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연수가 있다고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퀄리티 높은 이런 강의 같은 거나 실습 이런 체험이 되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것 같고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체육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학교,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저변 확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전문으로 특수체육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뭐 저희가 비록 지도자를 연수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체육활동은 건강은 물론 언어와 인지, 사회성 등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지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들이 보다 더 많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활체육이라는 그 이름처럼 장애인들에게 생활이 되는 체육을 꿈꿔본다.